안녕하세요. 앤틱 연날리기 소년 원형 조리개 파우치 작업인데요. 이거는 노출 시접도 좀 있고 앤틱들 이제 특징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출 시접하고 패치가 같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지금 하단에 갈매기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형 이어지는 패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느질 제가 지금 시접선 안쪽에 그려놨으니까요. 그 매치도 좀 진열해 보셔서 그림 좀 더 예쁜 이렇게 좀 뭐 핑크색이나 블랙이나 이런 조화가 좀 어울리는 색깔들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매치 한번 해보셔가지고 제가 대부분 좀 이 정도 괜찮겠다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보시고 진열해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패치는 뭐 이런 그냥 평범해요. 이쪽은 지금 이거하고 옆에 헥사곤까지 있는데 우선 보시면 제가 메인 원단에 그 이니셜 들어가는 조그만한 그 오른쪽 하단에 들어가는 베이지색으로 화풀이낸 유화 원단인데요. 그거는 지금 바느질을 노출식으로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건데 그 같은 경우는 노출 시접이 밖으로 올라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0.3으로 작업했어요. 전 0.3 노출 시접을 이런 작은 소품에서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0.3으로 밑단과 아랫단 맞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갈매기 작업하고 있는데 영상에 보시면 이쪽 메인 원단 저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보이죠? 거긴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미리. 그리고 이제 갈매기가 완성되었죠? 그러면 시접 0.3 노출 시접은 0.3인데 앞에 있는 원단과 밑단 원단이 만나야 되는데 아래 원단은 0.7일 시접이잖아요. 0.7이 되는 시점에 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선을 그려주고 그 선과 윗 원단이 만나게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갈매기를 모두 완성한 다음에 0.7 그 시접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위에 그 원단을 올려서 시접 작업을 할 겁니다. 선을 그려주시고 준비를 해 두어 주세요. 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헥사곤 작업입니다. 헥사곤 제가 뒷면에 번호 다 써놨어요. 써놨고 번호가 다 써있고 그 번호 매치 자리도 도안의 설명서에 있고 그리고 원단도 번호대로 이게 제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대로 나열만 하시면 되게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택배가 흐트러졌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됐지? 하고 모르시겠는 분은 도안 설명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헥사곤까지 완성이 되면 솜 위에 메인 원단 이니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갈매기가 제일 죄송합니다. 헥사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갈매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출 시접 올라갑니다. 이거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헥사곤하고 갈매기 쪽은 노출은 아니에요. 거기는 안쪽으로 접어서 해주셔도 되고 그거는 서로 그 바느질을 한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솜 위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시침을 합니다. 시침 자리를 고정을 좀 해주신 다음에 노출 시접 쪽을 자리를 잡아주세요. 헥사곤하고 갈매기는 그냥 진열하고 그 위에서 상단에서 상침하셔도 되고요. 상침했을 때 조금 촘촘하게. 그리고 아니시면 그냥 그 두 개만 좀 연결하신 다음에 니은자로 그런 다음에 메인 원단 올리셔도 돼요. 0.3 시접 들어가서 아까 그림 그려놨죠? 아랫부분에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자리를 잡아서 바늘 해주시는데 촘촘한 홈질이거나 박음질이거나 반박음질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끝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박음질은 이제 박음질에서 반절만 가는 거죠. 홈질 하실 경우 좀 촘촘하게 선은 그 실은 좀 진한 와인 계열 제가 좀 많이 작업했어요. 그게 좀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개 부분인데 조리개 부분은 지금 옆쪽은 시접 접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바느질을 좀 촘촘하게 두 줄도 괜찮고요. 이게 조리개 하면서 풀어질 수 있으니까 상단에 양쪽에 먼저 바느질을 해주세요. 촘촘하게 이것도 반박음질이나 홈질 정도. 보풀이 풀리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반절 접어서 조리개 자리를 작업을 해주시는데요. 위에서 1.5, 그 다음에 다시 1.5, 1.5cm 간격으로 두 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두 줄 사이가 조리개가 들어간 자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줄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옆도
조리개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곳은 이렇게 막아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선을 그리고 있죠. 그렇게 위아래는 상침으로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자리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조리개 부분은 막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조리개 2장입니다. 2장을 똑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침하실 때 이 조리개 구멍 이외에 위아래 하실 때는요 0.3이나 0.5 정도 좀 탄탄하게 0.5 좀 큰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0.3으로 작업했거든요. 이제 원단이 블랙이라 실잘 안 보이시는 분은 흰색 초크펜도 괜찮고요. 저는 10펜을 작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2장을 완성해 주시고 솜 위에 메인 원단들 다 올린 위에 요 조리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이 노출 시접자리 된 원단에서 양쪽은 이 옆은 0.7이에요. 그 0.7 자리는 꼭 비워 두시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앙선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중앙선을 중심으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작업할 때 보면 항상 중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앙선을 중심으로 옆으로 조리개 부분 방향 잘 보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볼 때도 원단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앞면에서 보일 때 어느 부분이 예쁠까 그림 좀 생각하시면서 진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미리 이렇게 좀 시침해 주시면 좋아요. 시침이 좀 귀찮긴 한데 항상 시침은 할수록 작품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요. 저는 지금 시침 조금 해준 다음에 홈질로 작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감 올려주시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창구멍 해서 뒤집는기 하는 겁니다. 창구멍 둔 다음에 홈질로 쭉 홈질? 여기도 박음질 하면 좋긴 하죠. 튼튼하게 사용하는 가방이니까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해주시고 모서리 잘라주시고 창구멍 뒤집는데요. 이때 박음질 할 때 아까 조리개 있죠? 그게 물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물려가지고 조리개가 이렇게 예쁘게 좀 딱 맞게 작업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물릴 때가 있더라고요. 물리지 않게 잘 해가지고 바느질 해주시고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잘 뒤집어서 창구멍 막아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뭐 거의 다 되는 거예요. 뒤집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뒤집을 때 겸대로 이렇게 하다가 막 큰 구멍이 나기도 하고 좀 실수가 이렇게 찌르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특히 엔티 건담, 지금 이번에 사용한 엔티 건담은 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짱짱한데, 그렇지 않은 원단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안감 원단이 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감 원단도 좀 신경 써서 예쁜 걸 했는데, 요게 조금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뒤집고 겸자 자리 잡으실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한 다음에 한번 쭉 펴서 판판하게 전부 예쁘게 자리 잡아가지고 다림질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퀼트 합니다. 다림질 할 땐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솜 죽으니까 살짝만 자리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퀼트 하시면 돼요. 퀼트는 꼼꼼하게 그림 위아래 다 하시는 건데요. 퀼트 하신 다음에 지금 퀼트 다 됐죠? 저는 퀼트 다 한 다음에 지금 레이스하고 이니셜 붙여주고 이니셜 자수까지 했습니다. 레이스는 딱 중앙이에요. 메인 원단 전체 사이즈에서 중앙이니까요. 레이스 중앙에 붙여주시고 이니셜 자리 잡아주시고 제 이니셜이죠. 제 이니셜 자수 놓는 부분에는 꽂아서 하셔도 되고 거긴 편하게 꾸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닥인데요. 바닥은 뭐 편하게 전부 다 창구멍 빼고 홈질 하신 다음에 창구멍 막아주시면 됩니다. 창구멍 촘촘하게 막아주시고요.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퀼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45도 각도 마름모로 2cm 간격으로 했어요. 그게 제일 소품에 이제 예쁜 것 같아요. 튼튼하고 탄탄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선 그려주신 다음에 퀼트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퀼트 좀 잘 맞춰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먼저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바닥을 하기 전에 꾸밈할 때 하셔도 되는데 레이스 남았습니다. 레이스 꼬질꼬질하게 가죠.
이거 점점 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더 꾸질꾸질하게 막 오래 두기도 하는 편, 정말 막 한참 둔 거 쓰기도 하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펴져요. 그리고 적당히 제가 펼치는 게 좋지 하면서 구기려면 안 구겨져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빈티지하고 앤틱하게 꼬질꼬질하게 잘 자리 올려주시고 시침핀으로 좀 예쁘게 나풀나풀 되는 너울 되는 자리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아플리키 하듯이 비슷한 색깔 실로 아플리키 하듯이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허리춤도 당연히 허리춤 조각 같죠?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만약 혹시 도망갔으면 그저 리본 뒷 허리끈에서 좀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리개보다 좀 진한 색깔로 들어갔어요. 같은 색으로 염색했는데 조금 혼자 진한 그런 부분들로 골라서 갔으니까요. 아플리키 하듯이 허리춤하고 등 뒤로 나풀거리는 거 해주시고요. 패키지는 제가 전부 저 보풀 방지 액 다 처리해 드렸습니다.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제가 했고요. 안 돼서. 이제 거의 다 됐죠? 뭐 중앙 표시해 주시고 자리 잡아가지고 그 공굴리기 하면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퀼트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퀼트 다 끝났고 그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살짝 꼭 너무 심하지 않게 다림질까지 한번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리 잡아서 둥글 공구르기 합니다. 공구르기 하셔도 되고 감침질 하셔도 되고 이거는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앤틱 원단들은 감침질은 잘 안 해요. 감침질 바느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터질거나 찢어질 때가 있어가지고 바닥이랑 전부 중앙 표시해 주시고요. 가운 양옆 180도 마주보는 질은 먼저 표시해 주신 다음에 90도 표시해 주신 다음에 거기 위치를 핀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좋아요. 양옆에 고정시켜 주셔서 사면 동그랗게 정원으로 만날 수 있게 그 다음에 공굴리기 해주시면 좋고요. 공굴리기는 안감 쪽, 그 다음에 바깥쪽 감 두 번 하는데 이거를 안쪽을 뒤집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조금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쪽 공구르기도 바깥쪽에서 합니다. 바깥쪽 좀 벌리는 거죠. 좀 눌러서 안쪽 먼저 공굴리기 한 다음에 바깥쪽 공굴리기를 둘 다 바깥쪽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모양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끝이에요. 공굴르기 하고 이제 뭐 남은 거는 조리개 끼우는 거죠. 조리개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원형 이쪽 바닥을 좀 탄탄하게 하고 싶으면 바닥판이나 이렇게 안감 좀 튼튼한 거에 바닥판 그 플라스틱 판 같은 거 대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벨가다 개인적으로 요 작품은 좀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 소프트한 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보시면 솜도 두꺼운 걸 안 샀어요. 3호 톡톡 솜에서 얇거든요. 수납 넉넉하고 좀 약간 이렇게 그립감이 있게 만든 거라서 편하신 걸로 조금 추가하셔도 되긴 하는데 애들 아플리케 그 키즈의 솜은 넣지 말아주세요. 그건 조금 앤틱에 어울리진 않아요. 그냥 이 자체 솜으로 퀼트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충분히 엠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옆에 디링 바르셔도 되고요. 이 수납도 넉넉하고 들고 외출용을 들고 다니기에도 충분하게 예쁘니까요. 예쁘게 완성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들어야 비싸고 예쁜 값을 합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노랑노랑의 앤틱 연날리기 소년 원형 조리개 파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